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이제 애플에서 시작된 빅테크 위기론이 시장의 발목을 좀 일부 잡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또 올라갔죠. 국제금리 올라가면서 또 달러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연속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다음 주에도 올라갈 수 있을까?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매도를 했고, 또 연초에 기관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배당받은 매수를 매도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하락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된 게 시장의 조정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뭐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바클레이즈가 아이폰 수요가 강하지 않다. 그러면서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 근데 목표 주가는 달랑 1달러 낮춘 건데 저거 가지고 왜 빠지지? 근데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춘 게 2019년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좀 낮게 하더라도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는데 이걸 이제 비중 축소로 그것도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 나올 것 같은데라는 어떤 시점에 이런 재료가 나와서 이제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만 넘어가면 그 근처에서는 또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보면 거기도 한 15포인트 빠지고 또 근처 갔다가 또 2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하고 또 3조 달러 시총 넘어가서 안착하나 보다 했지만 또 거기도 한 10% 정도 빠지고 이렇게 그 언저리까지 가고 나면 큰 조정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시작인가 보다. 그럼 애플이 빠지면 미증시 조정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좀 3.8%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근처에서 좀 완만하면 좋은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장중에 뭐 4%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걱정까지 유발이 됐거든요. 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금리와 달러가 강하면 신흥시장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담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데 코스닥이 현재 이번 주까지만 놓고 보면은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 통계를 보면 코스닥이 7주 이상 올라간 게 제가 계산한 거로는 15번 있었습니다. 근데 1개월 후를 보면 9번 올라가고 5번 빠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11주 연속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코스닥이.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정도는 확률상 코스닥이 좀 조정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매수에 빠지더라도 다음 주에 매수하는 게 낫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열심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덜어낸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는데 오늘 우리 증시가 아시아에서 특히 코스피는 유난했거든요. 특히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수급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영끌 그런 표현 드리는데 선물 매수 누적이 이제 누적으로는 역대 최대였거든요. 10만 계약이 넘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은 어떤 의미냐면 뭐 어느 포지션이 어쩌고 저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이게 매도 하락시킬 무기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되면 상승시킬 무기가 늘어나는 건데 되게 올라가면 하락시킬 무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당 관련된 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배당받고 매도 치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그걸 이용해서 좀 하락 쪽으로 해먹어야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뭐냐면 오늘 이 파란색 선은 지수고요. 빨간색 선은 상승 종목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지수는 오후 들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상승 종목수는 늘었어요. 오히려 하락 종목수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대형주 쪽에 좀 주로 매도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 때문에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오후 들어서는 조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빠졌죠. 승승장구하다가 빠졌는데 5일선을 너무 쉽게 내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선에서 좀 버티는 신용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가가 저가로 빠져버렸고 이런 가운데 제약주들의 흐름이 괜찮죠.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제약주들이 연초에 일단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주가 되게 엇갈렸는데 그 온디바이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HBM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을 하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일종의 롱숏까지 하나 사면 하나 팔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극심한, 예,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양시장 팔았는데, 외국인들 때문에 오늘 시장 하락했다라기보다는 기관인데, 외국인이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으니까 이 여파로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하게 된 측면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12월 2일부터 들어온 게 전일까지 5조 원 매수 우위였거든요. 오늘 1조 원 줄었으니까 아직 그 4조 원 정도 매수 우위인데, 그 중에 일부는 좀 더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연말부터 말씀드린 게, 금융투자 매도할 텐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시장이 빠지는 거고, 받아주면 괜찮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받아주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피의 낙폭이 뭐 1조 원 매도를 받아내기는 어려우니까 커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안 팔았어요. 예,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와 기아, 자동차주는 매수했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좀 매도를 했는데, 하이닉스와 이제 2차전지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잡혔고, 자동차,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가 1조 원 팔았으니까 그 중에 30%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4천억이었거든요. 예, 전체 매도의 3분의 1이 이제 두 종목에 집중이 돼 있었죠. 반면에 이제 매수는 뭐 항공 관련된, 방산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단에 좀 포진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반도체 되게 열심히 남았는데, 오늘은 반면에 반도체 종목들 매도가 좀 강했고요. 매수는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예, 약간 골라 담고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숫자가 조금 많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는데, 오늘 좀 강세 보인 종목군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좀 사들인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기관들이 여전히 수익률 게임의 중심에 있다. 근데 이제 시장 전체로는 기관들이 되게 많이 양시장을 좀 팔아서 연초에 나오는 기관들의 매도 장세가 좀 나타난 게 특징이었습니다. 시장 요약하면 이제 애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달러 근처 갔다가 깨지면 뭐 작게는 10%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플이 더 밀려버리면 다른 어떤 빅테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플이 이 정도 빠졌을 때 한 번 정도 저가 매수가 좀 가동이 돼줘야 되니까 이걸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면 차라리 괜찮아요. 이제 문제는 그냥 조정이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빠졌을 때, 빅테크가 빠지더라도 다른 가치주라도 플러스가 나면 우리 증시도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든가 아니면 뭐 교차로 올라가든가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둘 다 깨지면 이게 또 시장의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기관들이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 외국인들 선물은 나쁘게 보면 그 매도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기가 동원되지 않도록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팔더라도 삼성전자를 받쳐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은 일부 제약주,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 정도가 오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 이게 뭐 시장이 완전히 하락 쪽으로 간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에 무게를 두는 게,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나서 이제 돌아섰을 때, 그럼 잘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잖아요. 하락했다가. 그러면 한 해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빠진 경우는 없었어요. 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한 해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해가 나오면 최소 2년 정도는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외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05년인데, 근데 2005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그 전해가 0.1%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후에 상승 전환했다라고 붙이기가 애매한 거니까 사실 그건 무시해도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삼성이 큰 하락 이후에 상승했을 때 1년만 딱 상승하고 끝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제 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단기 매물 소화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인데, 이게 이거는 뭐냐면 지수가 10% 올라간 다음에 첫 거래일이 하락했을 때, 예, 10% 넘게 올라가서 첫 거래 하락한 경우, 둘째 날은 6번 오르고 2번 빠지고, 셋째 날도 6번 오르고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6일 후에 봤더니
8번의 사례가 전부 다 6일 후에는 결국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S&P 기준으로 보면 그게 총 9번 있었는데 2번 제외하고 8번 올라가고 1번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6대3 비율, 셋째 날 6대3 비율, 넷째 날 보니까 9번 사례 다 올라가고 하여튼 이렇게 돼서 좀 뭐 첫날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뭐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다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또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또 봐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아야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조정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저점 매수 가동을 하는데, 삼성전자마저 돌려버리면 이제 조금 조정이 커지고, 특히 제가 아까 무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 무기는 사실 아주 제가 최대치로 말씀드리면 한 300포인트 때릴 수도 있거든요. 작정하고 때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이 나오지 않도록 잘 방어가 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꾸준하게 이제 내용들을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죄송하지만 일단 그 고릴라 리서치 관련된 PPL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거 미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